선생님들한테 내 교과의 교육과정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좀 뽑아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아까 매크로 큰 개념과 작은 개념 말했는데 우리 교과의 큰 개념 그리고 우리 교과의 큰 개념이 다른 교과에서도 쓰일 수 있는 개념인가 생각해서 큰 개념 그 다음에 우리 교과 특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마이크로 개념, 작은 개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2단원 들어갈 때 이렇게 설계해서 수업을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추석 끝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기 주제 밑으로만 수업을 했어요. 주제 밑으로는 저차원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좀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우산이 돼서 얘네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하려면 사실은 개념과 개념을 가지고 일반화한 문장을 마치 단원의 그 목표처럼 사용해서 아이들이 그 단원의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단원의 목표를 끌어낼 수 있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지식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어과인데 이제 성취 기준이 저런 게 있어요. 갈등과 성장하고 관련된 성취 기준을 묶어서 일단은 예전에는 개별 작품만 가르쳤다면 야 여기서 갈등 뭐 있어 막 이러면서 가르쳤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과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렇게 같이 함께 가르치면서 시너지가 나는 사고로 가자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저기 개념이 있죠. 갈등이나 성장 이런 것들이 개념이거든요. 성취 기준에도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의 작은 개념을 뽑아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큰 개념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큰 개념은 어떤 걸 뽑아내냐면 변화라는 개념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문장을 아이들이 2단원을 다 배우면 이거를 끌어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인물의 갈등과 갈등 해결 방식은 작품에도 있지만 실생활에도 있잖아요. 추석 때 저희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자기의 갈등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식은 공동체와 자아의 변화, 성장을 이끈다. 이런 일반화된 진술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계획했죠. 근데 이제 지식의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어과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기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에도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능적인 거 요약하기를 배우면 맨날 요약하기 연습만 시키고 문제풀이 연습만 시키고 이랬는데 그것만 하면 저차원적인 사고니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 기능 과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반화 원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바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얘기한 게 삶의 맥락이에요, 선생님. 교실에서 지식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한 아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국어는 말만 잘하면 돼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배워요? 막 그런 의미를 찾게 하는 게 삶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가요, 자기 갈등을, 아버지와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국어가 재밌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조금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그 일반화된 지식, 2015에서는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표현했고, 2022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에 이런 삶의 맥락을 입혀서 탐구 진술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이 탐구 진술문은 단원을 설계할 때 우리가 사용할 일반화 문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삶의 맥락을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학생 개인의 삶 혹은 더 넓은 세상에서 삶의 맥락을 입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가 개인의 삶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회 점점 세계의 시민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삶과 인류의 삶하고 연결하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 번 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경험으로 이거는 잘 안 돼요.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워크숍 같은 거를 했을 때 너무 여기서 좌절을 해가지고 아이비는 만들어줬죠. 네. 여기서 잘 못 뽑아내서 너무 힘들어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된 문장, 탐구 진술문을 기술하는 걸 쭉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먼저 성취기준 묶음으로 우리가 단원을 설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만한 성취기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성취기준 비슷한 거 하나 찾아서 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기준 하나 정도 찾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체계표에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내용 요소와 범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성취기준과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 그래서 양식에 써보는 거까지 한번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보통은 사실 질문 배워야 할 지식적인 거 한 뭐 3-4개 정도, 그 다음에 개념 질문 한 3개 정도, 보통 토론 질문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단원을 많이 설계합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 일반화 진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인데 가셔서 또 더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